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강릉과 속초에 이어 양양군도 수산항 일대에 해안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카페가 도내에서 4번째로 원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강릉 지역의 오피스텔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태백 특수학교 이사회가 공립전환에 찬성 의사를 밝혀 특수학교 공립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 시군들이 해안 생태 탐방로를 이용해 관광객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 바다 부채길과 속초 외홍치의 바다 향기로가 대표적입니다. 양양군도 경치가 좋은 해안 군 경계 구역에 탐방로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이 해안 생태 탐방로 조성을 추진 중인 수산항 요트 마리나 주변입니다. 군 경계 철책을 통과해 해안가로 가까이 가보니 잔잔한 바다에 기암 괴석들이 나타납니다.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위해 지나는 산길은 바다를 조망하기에도 좋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 동안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는 군사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해안가의 경치도 뛰어납니다. 양양군은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해안 탐방로 5km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코스 설계와 군부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경치와 접근성이 가장 좋은 수산항에서 동호리 구간 1.5km는 군 경계 대체 시설을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최근 군 작전성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양양군은 나머지 2개 구간도 연차적으로 탐방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관련 기간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내년엔 국비 신청을 위해서 이제 국비 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2020년도 초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공사 및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동해안에 또 다른 명품 해안 생태 탐방로가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용 카페가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걸음마 단계여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원두를 담고 커피를 내리는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종이 가방에 빵을 담아 전달할 때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집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빵과 음료를 만들어 파는 베이커리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에서는 1호점, 도내에서는 4번째입니다. 관리 매니저 1명과 중증 장애인 4명이 함께 근무하게 되는데 모두 바리스타나 제빵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저 고일다 커피 처음 배울 때 약간 어려웠지만 이제 차근차근 배우고 나니까 더 여기서 일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간을 제공하고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탁 운영을 맡습니다. 수익금은 전부 직원들의 급여로 돌아갑니다. 장애인개발원이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청사 등에 채용 카페를 마련하는 아이갓 에브리싱 사업입니다. 19살까지 정규 교육이 끝나면 갈 곳이 없어 주로 집에 머무는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더욱 확대됩니다. 카페 아이갓 에브리싱을 연 20개소 정도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약 80여 명의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 사업으로 전국에 25개 카페가 생겼고 85명의 장애인이 채용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시 유천택지엔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고 새로 지은 오피스텔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피스텔 관리인이 사무실 바닥에서 계속 물을 퍼냅니다. 물이 건물로 스며들면서 비가 올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상가에 도시가스와 에어컨 배관이 아예 없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2월 준공돼 8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십 건의 하자가 신고됐습니다. 시공업체에 수십 차례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도 여러 차례 보냈죠. 그리고 메일이나 또 문자 이런 것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이제는 거의 전화도 받지 않고. 대구에 사무실을 둔 시공업체는 하자 보수를 위해 강릉 지역 업체를 고용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5월 한 차례 하자를 보수해줬는데 입주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대 내부에 미비한 거는 올 가을에 추석 전에 가면 올라가서 또 이걸 또 선한 봐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은 2016년 11월 준공됐지만 넉 달 후 시공사와 시행사가 모두 부도났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하자 보수를 하느라 애를 태웠습니다. 다행히 하자 보증보험 가입이 확인돼 지난 3월에서야 하자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부도 나니까 하자 보수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 가도 모른다. 건설공제조합에도 모른다. 여기서는 이제 손쓸 방법이 없는 거죠. 최근 5년간 강릉에 신축된 오피스텔 7곳 가운데 하자 보수 민원은 4곳, 90여 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이렇게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하자 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제도적 허점 때문입니다. 여느 주택과 다르게 하자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지 않기 때문인데 대책은 없는지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다르게 건물 준공 이후에도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보지 않고 업무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분양 계약서에도 하자 보수 약속은 없어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듭니다. 이렇다 보니 건축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도 규정이 없어 하자 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택법에 따라서 하자 증권을 받는 거고요. 오피스텔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바꾸거나 하자 보증보험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파트도 소비자가 분양을 받는 것이고 오피스텔도 소비자가 분양을 받는 것인데 아파트에 대한 하자 보수는 돼 있지만 오피스텔에 대한 하자 보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입주자들이 분양을 받거나 계약을 할 때 하자 보수를 보증받을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태백 특수학교이사회가 공립전환에 찬성 의사를 밝혀 특수학교 공립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태백 특수학교이사회 측은 지난 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학교를 공립화하기로 결정하고 도교육청에 정식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립전환 결정에 앞서 해당 학교 법인이사회는 지난달 말 도교육청에 교직원 고용 승계와 기숙학교 운영 지속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요청한 공립전환 검토 사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강릉역 차고지와 환승주차장 공사에 참여한 건설 노동자들이 3억 원의 체불 임금 해결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공사를 했지만 3억 원에 가까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재하청 과정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삼척시의 용골 촛대바위 해안경관길 조성 사업이 올해 말 완공됩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시작된 용골 촛대바위 해안 녹색경관길 조성 사업이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며 마지막 해안 탐방로 철 구조물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올 연말까지 전체 구간 660m의 탐방로 조성 사업을 완공해 개방할 계획입니다. 용골 촛대바위 경관길 조성 사업은 모두 8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해안을 따라 탐방로와 출렁다리, 데크 광장 등이 조성됩니다. 올해 도내 산악사고는 설악산과 태백산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어제까지 도내에서 산악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199명이 다쳤습니다. 장소별 산악 구조 건수는 413건 가운데 설악산이 33.7%인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백산 20건,
치악산 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악사고 구조 인원 가운데 타 시도 관광객이 70%를 차지했습니다. 동해시 의회에 이어 동해 지역 민간 단체도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환경 파괴와 분진 피해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시켜 시멘트 생산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관계기관과 기업, 지자체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은 한국관광공사 2천억 원, 현대아산 1조 5천억 원, 고성군은 관광객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3,616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남한 관광객이 해안가를 산책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며 중단됐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